5천만 원 했을 때 1천만 원 벌 걸 7천만 원 했을 때 1천만 원을 벌면 수익의 감소입니까? 수익률의 감소죠. 12,000원을 팔았을 때 3% 났죠. 이제 1억 하면 300만 원 정도 남죠. 이게 보통 그래서 폐업합니다. 근데 뭐 요거만 남습니까? 1인 메뉴만 들어옵니까? 수익률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 해서 남는다 안 남는다 봅니까? 전체 각각 전부 다 플랫폼을 동시에 써서 수익률을 이제 맞춰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왜 여기에 자꾸 집중하냐고. 여기서 인건비, 자동화, 식자재율 개선이 되면 요걸 위해서 합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1인분 배달 관련해가지고 배달 3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이용자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먼저 시작한 게 배민이에요. 네. 이거는 왜 배민이 한 그릇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했냐면 쿠팡이 한 그릇을 시키는 확률이 더 모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1인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민 같은 경우가 쿠팡을 봤을 때 우리가 쿠팡보다 이제 매출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배민이 그 정책을 내면서 네.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배민, 쿠팡 뭐 온라인 플랫폼 영상만 내니까 이게 뭐 온라인 배달 전문점만 보시는 사람들이 이 영상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은 배달 쪽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 전용,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있는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대한 이제 종목이 거의 정말로 나뉘어졌어요. 예를 샤브샤브나 네. 고기를 구워 먹는 거나, 요새 또 조금 올라오는 프랜차이즈들이 뭐 포차 이런 것들, 포장마차,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한잔 하거나 아니면은 구워 먹거나 집에서 이거를 하면 불을 떼서 먹기 귀찮은 것들,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왜? 온라인이 다 뺏어가서 해서요, 오프라인은. 네.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배달비 아까우니까 그냥 가서 먹자 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포장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무료 배달입니다. 네. 집에 있으면 무료로 갖다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오프라인이랑 같이 전략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프라인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은 계절적인 특성이다 거의. 그러면서 오프라인은 죽여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시켜먹는 그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오프라인에 넘겨주면 오프라인에 와요. 그거 말고는 뭐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샤브샤브나 사람들과 자리를 하는 그런 모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배달시켜 먹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사람이 한 끼를 먹는다 개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타겟팅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나머지들은 그것만 잡히면 다 먹습니다. 찾아와서 먹게 돼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할인이나 뭐 분위기나 아니면 뭐 특수 상권이나 계절적인 요소 빼고는 거의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죠. 저도 사실 거의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요, 저조차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 뺏어오는 작업을. 그럼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의 수익도 낮춰야 돼요. 사람들에게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많이 혜택을 준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구조적인 세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수익의 감소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 가까이 가서 먹어요? 언제 나가서 먹어요? 조금 선선하거나 이동하기 편할 때 가서 먹고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회사 근처는 어차피 가서 먹어야겠죠. 어차피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는 게 더 이득이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상권은, 비즈니스 상권 말고는 주거단지에 대한 상권은 거의 다 죽었다. 월세 70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곳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의 감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5천만 원 했을 때 1천만 원 벌 걸 7천만 원 했을 때 1천만 원을 벌면 수익의 감소입니까? 수익률의 감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의 감소를 하면 안 되고, 수익률의 감소를 가져가면서 수익은 동일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율과 수익은 다르거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 수익의 감소를 면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요기요, 쿠팡, 배민에서 밀고 있는 한 그릇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마 이번 년 말까지는 한 그릇의 싸움일 거예요. 한 그릇의 싸움. 1인분 주문이 느는 게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엄청 되죠.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나서 깃발 시스템일 때, 그때 1인분 메뉴들이 많아서 매출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 우리가 원초적으로 그냥 집에서 햇반 돌려서 뭐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귀찮아 그것도, 그래서 배민 시켜 먹자 라고 해서 1인이 늘어나서 매출 증가가 많았죠. 1인 가구가 늘어서. 그렇죠. 네네. 1인 가구가. 근데 이제 무료 배달이 되면서 다시 한번 1인을 잡는 거예요. 왜냐? 무료 배달이 되고 나서 가장 취약점은 최소 주문 금액이 올랐다거든요. 네. 최소 주문 금액이 올라야 지금 무료 배달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무료 배달을 도입을 시켜놓고 마지막 최종 관문 1인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쿠팡,
배민, 요기요가 이제 1인을 잡기 시작합니다. 1인을.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거 저번 영상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최소 주문 금액 없애라. 그 다음에 뭐 20% 할인해라. 3번 1인 메뉴 많이 만들어라. 로 금액을 할인해주죠. 이게 1,200원 할인이죠. 8,000원 미만이면 1,700원 지원. 네. 요거는 3개 이상이면 건당 200원. 배민은 뭐였죠 우리가? 배민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그릇. 여기도 20% 할인해서 12,000원으로 맞춰야 되죠. 1인 메뉴하면 20% 할인해라. 오늘 1,000원인가 하여튼 네, 네. 지원을 해줄 거야. 여기는 아직 이제 한다고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먼저 하니 얘가 이제 가중화 시켜가지고 다시 냈죠. 여기 또 나중에 아마 또 나올 거야. 또 대응책을 내겠네. 아마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1인 해라 하잖아요. 1인 하라. 돈 1,000원, 1,500원 지원해 줄 테니. 이거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원리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보시면 12,000원을 팔았을 때 뭐 사실 이게 12,000원 팔았을 때 15,000원짜리를 할인하면 3,000원 할인이죠. 네. 근데 이거 아마 사장님들 똑똑한 사장님들은 15,000원짜리 12,000원 안 팔 거예요. 식자재율이 낮은 것들을 이용해서 금액을 맞추셔야 돼요. 1번은.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강의를 해드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2,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수수료율이 얼마냐면 936원. 그리고 배달비는요? 3,400원. 제대로 잡았을 때. 다음엔요? 4,336원이죠. 그럼 12,000원에 몇 퍼센트인가요? 36%를 들고 가겠다. 배민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0원 할인해주면 얼마죠? 3,336원은 몇 퍼센트예요? 28%.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자재비가 보통 얼마죠? 35%? 저희가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한 2% 정도로 봅니다. 보통 요즘은 42% 더하기 28% 70%죠. 할인을 1,000원을 받았을 때. 네. 그다음 인건비 100% 배달일 기준. 보통 인건비는 한 10에서 12% 합니다. 보통 배달은 82%. 월세 5%. 공과금 1%. 그다음에 이제 3% 세금 91%. 네. 그리고 이제 91%에서 기타 잡비 1%. 92%. 그죠? 42% 나갈 때 잘 나오면 8% 나옵니다. 8%. 근데 여기서 이제 광고비가 빠졌죠. 우가클 이런 거 막 5% 정도 하면 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3% 남죠. 그러니까 이제 1억 하면 300만 원 정도 남죠. 이게 보통 그래서 표현합니다. 1억을 팔면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식자재 비율을 한 30% 잡으면 어떻게 돼요? 15%가 남죠. 네. 그리고 인건비에서 10%로 잡으면 한 보통 2%. 2에서 4%가 빠지거든요. 자동화를 하면. 17에서 19%가 남을 수 있는 구조죠. 제가 전 영상에 인건비는 줄여야 되고 식자재 가격을 줄여서 이제 금액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산수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식자재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월세, 공과금, 세금, 그리고 광고비 5% 정도 잡았을 때 나오는 거죠. 한 그릇 하면은 12,000원에 그러면은 3%면 얼마죠? 360원. 360원 남잖아요. 42% 했을 때 360원이 남잖아요. 네. 남잖아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남는 게 아니고 덜 남으니까. 근데 여기서 식자재 가격을 7%만 줄여도 얼마죠? 12%를 다 줄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12,000원에 7%. 그럼 35% 식자재 가격을 조절해서 840원. 더 벌잖아요. 인건비. 기계화 해갖고 3% 줄인다면 360원. 그러면 42% 남는 게 360원이고 네. 40에 35로 줄였을 때 840원이 더 남고 그렇죠. 인건비를 3%만 줄여도 360원이 더 남아. 네. 그럼 1,560원이 더 남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죠? 13%가 남는 거죠. 근데 기존대로 하면 3%가 남죠. 네. 이게 13%로 갔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랑은 식자재비를 줄일 수 없으니 프랜차이즈는 광고비랑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은 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내고 치고 뭐 해가지고 칠레산을 뭐 스페인산으로 바꾸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질을 찾아야 돼요. 식자재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식자재도 해서 작업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은 뭐냐면 15,000원일 때 12,000원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15,000원에 42%가 아니고 12,000원짜리 새로 만들 때는 35%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메뉴로 하는 게 아니고 12,000원짜리 메뉴를 만들 때는 35%의 식자재 가지고 인건비 3%를 줄여서 9에서 10%로 진행을 하면 요 금액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금액은. 근데 뭐 요거만 남습니까? 1인 메뉴만 들어옵니까? 아. 이게 수익은 정확하게 계산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요. 이제 프랜차이즈 이게 관계자들도 수익에 대해서 잘 몰라요. 1번 수익 제일 많은 오프라인. 이게 수익 1등입니다. 1등. 제일 많이 남습니다. 2번 포장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 다음 3번 네이버. 4번 뭐 당근. 5번 땡겨요. 요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플랫폼 싸움이죠. 6번 요기요, 쿠팡, 이제 배민. 이 비슷한데 자, 여기서도 남는 게 다르죠. 여기는 포장이 제일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가게 배달, 그 다음에 음식 배달, 이제 한 그릇 팩이 많이 남죠.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하죠. 포장,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이제 하나만 배달. 여기는 아직 준비 중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익률, 여기에 수익률, 가게 배달의 수익률, 포장의 수익률, 땡겨요 들어왔을 때의 수익률, 그리고 여기요 쿠팡, 배민에 각각 들어오는 수익률, 당근에 들어왔을 때 수익률, 네이버로 들어왔을 때 수익률, 포장으로 들어왔을 때 수익률, 오프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 해서 남는다 안 남는다 봅니까? 전체 각각 전부 다 플랫폼을 동시에 써서 수익률을 이제 맞춰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다 플랫폼 사업 시스템. 네. 그래서 잘 나가는 쪽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제일 잘 나가는 게 요 두 개죠 일단 사실, 그죠? 네. 거기서 기초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장려하고 이거 장려하고 이거 장려하고 이거 장려해야죠. 요렇게. 우리 저희 왓더버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기본 깔고 나머지 활성화시킨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런 한 그릇이나 하나만을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을 때 이용을 하면 다른 쪽에도 매출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최소 주문 금액, 요 한금은 최소 주문 금액 싸움이다. 근데 왜 여기에 자꾸 집중하냐고. 여기서 인건비, 자동화, 식자재율, 개선이 되면 요걸 위해서 합니까? 여기 합쳐지면 다 영향을 받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바꾸는 건 뭐죠?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돼. 운영. 가게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그럼 지금 뭘 하면 안 된다? 곡소리 내면서 저 왜 저래? 왜 이래? 저 악덕 기업이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곡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러면 이제 정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저도 이게 싫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얘네들 우리가 뭘 합니까? 또 이거 두 개 중에 이게 이제 1인 배달이 많아요.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익이 좀 더 남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핵심은 뭐냐? 요거만 보통 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네. 매출 떨어지면 여기요 쿠팡 배민만 자꾸 세팅값 해갖고 달라지려고 하는데 이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이 수익의 늪에 계속 빠지는 일이죠. 네. 왜냐? 이게 제일 쉽거든. 클릭 몇 번 하면 매출이 오르거든.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오르잖아요. 네. 그게 문제되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같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광고를 치면 그냥 보고 들어와서 요거를 시킨다. 그럼 수익률은 유지되지만 판매율이 올라간다. 네. 그게 바로 네이버, 당근, 인스타그램 이 이제 전체 수익률을 놔두고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케팅이. 매출이 떨어지면 뭐 클릭 비용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 외부 인사이트들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커요. 지역의 이 이름을 알리는 게 가장 커요. 그 효과로 인해서 이거를 조금 더 시켜먹게끔 하려면 조금 이제 즉시 할인율을 조금 높여주면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죽은 매장도 한 달 만에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따져봐야 돼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을 안 써서 내가 혹사시키느냐? 아니죠. 주문을 직접 받고 있으면 주문을 받는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무료 프로그램은 요새 많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서빙을 가면 서빙 로봇을 쓰거나 근데 이제 비용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또 이제 재료나 손질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단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해가지고 같이 해갖고 방법을 찾아내세요. 뭐 다른 수입품을 쓰거나 맛을 조금 맞추시거나 하셔가지고 이 자체 식자재와 인건비 아니면 기계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준비하는 것들을 뭐 외국인을 써가지고 이제 한 번에 다 하게끔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 2%를 야금야금 줄여나가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는 다 플랫폼을 장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사이트, 예를 들어서 지역 인사이트를 펼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여기는 조미료를 넣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수익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한 번 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를 최소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순환시켜야 됩니다. 네. 왜냐? 옛날에는 매장들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사실 10년 전보다 매장이 얼마나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음식점 막 붐 일어나가지고 근데 옛날에 뭐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던 곳이 이게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생각이 나게 돼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금방 잊어져 버려. 내가 당장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너무 대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야 되죠. 광고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광고회사가 잘 된다. 왜냐? 계속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셔야죠. 이제는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유튜버들 뭐 한 6년 전에는 뭐 금딱지 달기 쉬웠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 이유가 파일을 다 넣어놔야 되니까. 그렇죠. 게시물이 많아져서예요. 너무 많아졌다. 음식점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경쟁에 이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요것들로 경쟁력을 우위를 잡고 노출을 많이 시킨다. 노출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매출이 상승하고. 요거는 편하니까 자기들이 쳐봐서 시킵니다. 문구 안에 배민도 주문 가능합니다. 하지만 홀에 오면 배민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줘요. 라고 해서 홀을 유도시키면서 배민 쿠팡은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시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이름을 각인시키는
알리는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마케팅이 버스나 이런 데 그냥 이제 나이키 광고를 붙여놓는 이유가 그게 각인 효과예요. 각인 효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해드렸는데 저번에 나온 영상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산법에서 조금 이거는 왜 안 들어가냐 이런 말 무조건 나올 텐데 그건 바보예요. 그런 얘기 적는 사람들. 왜냐면 율이 높아진다는 개념 삼아 숫자를 대입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시고 지금 살아나는 방법 이겁니다. 이거. 다양한 플랫폼들로 인해서 인건비와 식자재율을 절감시키고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는 여기 이제 요거만 클릭을 시켜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서 요로 유입이 되게끔. 그래서 각각의 마케팅을 다 쳐야 됩니다. 지금은 각각에서 다 들어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잘 나갈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가 장사하는 운영법입니다. 이거는 운영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모션을 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왓더버거가 한계가 있어요. 네. 이제 다른 한계로 추가해서 제곱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왓더 샐러드, 왓더버거, 왓더 샐러드, 왓더버거. 요새 뭐 그런 것 가게들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곳에 같이 이제 수익이 나면 또 광고도 같이 돌 수 있고 광고에 대한 비용 투자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 속에서 광고 노출하는 게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네. 그래서 요즘은 브랜드화도 어렵다. 왜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브랜드화는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요렇게 일단은 이번 년까지는 해야 된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시스템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갑자기 배달 어플이 망하거나 아니면 또 획기적인 시스템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미 돈 안 내고 내 문 앞에 음식을 갖다 준다 말고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뭐 순간이동 시켜준다? 음식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플 때마다 그 로직을 파악해서 자동적으로 음식을 갖다주는 시스템이 있다? 예산 내가 월급 30만원 설정해 놓으면 이제 그 어플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안해서 알아서 맛집을 골라내서 그냥 자동 배달이 돼 있으니 자동으로 그 집 앞에 밥 시간대마다 넣어준다? 지금 배달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동 로직화. 왜냐면 지금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서 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음식도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서 나오게끔 만들면서 하는 시스템이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략을 이번 년에는 도입하셔가지고 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